자, 이제 우리 이항분포라는 걸 해볼게요. 이항분포 뭐냐? 이항이 항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이항분포인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고 있는 도중이잖아. 이상확률 변수 문제를 풀다 보면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방법이 문제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동전을 던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주머니에서 공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 돼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 특정 사건이 R번 나온다. 그 확률이 R번 아닌 게 n-R번.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무슨 시행합니다? 독립시행이죠. 확률을 이걸로 계산해요. 이거 X라고 쓸게요. 이게 X로 바꿀게요.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란 애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변수는 0, 1, 2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n까지. 무슨 말이냐? 독립시행을 n번 한 거예요. 특정 사건이 출현할 확률이 p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그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총 0부터 몇 가지가 될 거야? n까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확률은 뭘로 구하겠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겠지. 다시 n번의 독립시행을 했는데 특정 사건이 출현할 수 있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고 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n번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합계는 1이고요. 각각의 여기 있는 확률을 계산할 때 여기가 이제 px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n번의 독립시행 중에 안 나왔다는 거죠. p의 확률이 안 나오고 1-p의 확률이 n-빵번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문제를 푸는 이 상황을 줄여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물결 표시가 따른다는 의미가 선생님 수학적 기호입니다. 따른다.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b, n, p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항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다. 이항분포가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냐?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인가? 아마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서 b라고 씁니다. 표현 알아두시고 그냥 이항분포야. 그럼 n은 뭐야? 독립시행의 횟수. p는 뭐야?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얘들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항분포는 이산화율 변수 문제야. 근데 확률 질량 함수가 우리가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알려진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줄여서 이항분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면 되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아까 우리 풀어봤지만 이거 풀어놓고 뭐 구했니? 이항분포 이산확률 변수 문제에서 이 확률 분포표 그린 다음에 뭐 구했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꿀은 뭐냐면 평균이야. 이겁니다. 곱하면 돼. 그치. 분산은 뭐냐면 NP에다가요 1-P만 곱하면 분산. 표준 표차는 더 쉽죠. 붙는 식.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그래서 이항품 문제는 더 쉬워. 이항품 문제는 N하고 P만 알면 돼. 그럼 평균 이렇게 구하고 분산 이렇게 구하고 평균 이렇게 구하고 돼. 근데 이걸 안 물어봐. 잘 안 물어봐. 예를 들어서 X가 그럼 선생님 2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NC2의 P의 제곱 1-P의 N-2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분산, 평균, 표준 편차 개 쉬워. 근데 가끔 물어봐. 2일 확률은 어떻게 돼? 독립심의 확률을 구하.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잘 안 궁금해 하거든요. X의 평균이 선생님 왜 NP예요? 궁금해? 궁금해? 곱하고 다 더하면 NP가 나와. 진짜 나와. 근데 그걸 지금 만약에 보여주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 이만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되는구나. 아니, 위대하신 분들이 만들어놨는데 우리 써야지. 되는 거야. 궁금하면 제가 보여봐. 궁금하면 이걸 하는 거야. 궁금해하면 저걸로 예를 들까? 0 곱하기 NC0 P의 0제곱 1-P의 N제곱 N-0이라고 쓸게. 1 곱하기 NC1 P의 1에 1-P의 N-1 해가지고 N 곱하기 NC의 N P의 N제곱 1-P의 0제곱이거든요. 이걸 걔네가 덧셈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덧셈을 그냥 못해. 중간에 뭔가 첨가물을 촥 해줘야 돼. MSG를 촥 풀어줘야 이거 맛이 살거든요. 그걸 중간에 뭔가 한가를 탁 집어넣으면 그 식을 이렇게 조작하면 NP가 짜잔 등장해.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할 일은 없겠지만 알고 싶다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써. 그래서 이항 문제가 제일 쉬워요. 넘겨보시면 제가 한 얘기입니다. 이항포 그래서 얘들아 이항포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야? N하고 P만 중요해.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N하고 P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예제 1번 보세요. 바로 문제 풀어갈게요.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합니다. 독립시행 오지게 하고 있죠. 이항 분포 문제입니다. 거기 특히 뭐라고 써있냐면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180까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총 180번의 독립시행을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특정 사건이 출현할 확률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갖다 쓰면 돼요. 공이 몇 개 있었죠? 9개 있었죠?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흰 공이 나와야 돼요. 확률이 얼마죠?
3분의 2. 맞아, 3분의 2만 쓰면 돼. 끝났네?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NP 180과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요. 분산은 180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추가로 뭐가 곱하면 돼? 3분의 1만 곱하시면 되죠. 맞죠? 그럼 얼마야 이거? 120? 이건 얼마? 40. 이렇게 구하면 끝. 아마 엄청 쉬울 거야. 이걸 못 푸는 게 말이 안 되지. 이제 이거는 x가 이항분법을 따라요. 독립시행의 수 20번이고요. 특정 사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다 좋네. x의 평균과 분산 구하시는 거니까. x의 평균은 얼마고? 4. 분산은 4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5분의 1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제 3번을 봤더니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준다는 거는 무슨 분포란 얘기야? 이항 분포란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독립시행의 확률인 27 커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의 제곱 3분의 2의 27-x를 보시면 빨리 너 독립시행 27번 했구나. 그 다음 x 앞에 붙어있는 애가 특정 사건이 출현할 확률이 되니까 3분의 1이 출현할 확률이 되죠.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면 되겠네. 갈수록 쉬워지지 않아? 갈수록 쉬워지지 않아? 이게 뒤에 더 쉬워. 한 번에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에 우리 통계적 확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계적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했죠?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고 얘기했던 기억나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이게 CAS를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7개거든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P, 이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N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N분의 X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근데 임의의 작은 양수 H가 임의의 작은 양수 H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엄청 작은 양수야. 엄청 작은 양수?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N분의 X 통계적 확률 빼기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임의의 양수 H보다 작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그냥 같아진다는 얘기죠.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럴 확률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CNS를 많이 하면 1에 수렴한다. 확률이 1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같아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카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 데가 강원도에 있잖아요. 거기 장난 아닌데 하이온 가봤어? 되게 사북인데 제가 선생님 사북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당 음식점, 술집, 전당포, 음식점, 술집, 전당포, 음식점, 술집. 가입해. 전화고 가시는
전당포 돈을 빌리고. 아, 그리고 여기 옆에서 차가 공터에 차가 겁내 많아. 진짜 다 맡겨놓고 돈 찾아가지고 카지노. 심지어 여기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일을 해. 한 달 동안. 그럼 월급 받잖아요. 강원 그 내려오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어쨌든 근데 가서 도박을 할 건 아니잖아요. 도박하면 카지노가 딸 것 같아, 내가 딸 것 같아. 초반에는 잘했지. 초반에. 맞아요. 유저가 있고 카지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대충 예를 들어 확률을 유저가 딸 수 있는 방법은 한 40%, 그다음에 카지노가 딸 확률 51%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가봐. 근데 몇 번 가면 얘가 딸 수 있지. 근데 무수히 많이 가면 카지노 없으면 큰 소리 없지. 무수히 많이 가면 카지노가 이길 확률을 수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몇 번은 가도 된다. 몇 번은 가도 딸 수 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길 수밖에 없어.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가봐. 재미삼아 가는 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냥 그 컨셉이 그거예요. 해외 나가면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하는 거지. 라스베이거스. 아 재미삼아 할 수 있잖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있고. 프로게이머 어떤 홍진호 임유아 알아? 그 사람들 지금 홀덤이라는 스타크래프트. 맞아요. 미안하다. 근데 안 되더라고. 임유아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 홍진호.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 롤 하나요? 롤 해? 안 해? 롤 해? 안 해? 너네 때는 롤이잖아.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 올게 페이크 아니야? 아, 스타니에 페이크. 아 그렇죠.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워낙 많아서 유명한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 요 사람 이름은 들어봤어? 이윤열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연습하고 이윤열은 아무도 모르고. 이 초창기 엄청 잘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 내가 다 쓸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한 회 그때 당시에 그 게임 대회가 여러 개 있었거든. 방송 3사가 있었어 이때. 지금도 있나? 몽게임, MBC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대회가 게임사 대회가 있었거든. 그 세 개를 동시에 다 우승해가지고 이때 당시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거 한번 받았지. 그리고는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나? 그 사람이? 문화부 장관 표창을 받은 거야. 그 해 너무 잘해서 인기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그때는 특차였나?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특별하게 뽑아주는 뭐가 있었어. 근데 문화부 장관 표창이 있으니까 이걸로 간 거야. 이 사람 어디 갔냐면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갔어. 이때 당시 인하대 컴퓨터공학과가 중에 아마 탑이었을까? 게임 잘해서 간 거야. 스카이프. 어? 스카이프 어떠셨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공학과 중에 유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겠지. 근데 아니 엄청 잘했단 말이야. 근데 문화부 표창 받았잖아. 페이커는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순자? 아니 이거 뭐 급이 달라 이거. 뭐 이따시마는 뭐 그거 이재명이 벌어주네. 그러니까 걔는 얘네가 땄던 얘네는 그때 당시 게임 한 번 하면 상금이 막 많아야 5천만 원 하나한테 한 개 대회 많아야 막 이랬거든요. 5천만 원, 3천만 원.
연봉 막 해봤자 막 2억 막 이렇게 2억만 막 이러는데 걔는 뭐야 백지수표 아니 대통령 훈장을 받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와 아무도 못 봤잖아. 아니 이 띠 같은 것도 엄청 간지나는 걸 걸어주잖아요. 도라지 겁나 커가지고 게임을 좀 잘해보자. 어? 롤 사는데 FPS 게임 좀 잘하는 아 진짜? 킹소인가? 발로란트. 아니 바로 한번 좀 오. 잘했어 하나도 뭐지? 아 진짜? 오버워치. 기분 뭔가 하여튼 뭐 하나만 잘하면 돼. 얼마나 좋아. 근데 걔도 한 10시간씩 게임한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전 세계 다 그래. 근데 걔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치 5대5 게임이니까. 근데 걔가 그렇게 뜨는 건 걔가 뭔가 필살기가 있는 거야. 뭔가 내가 듣기로는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듣기로만 듣는데 스타트에서 5명 5대5 한 명이 죽으면 개욕 먹는다면서요 처음. 그렇죠. 이 한 명이 죽어버리면은 5대4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되나 봐. 뭔가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지. 그 초반 뭐라 해야 되지? 스노우볼이 많이 올라가서 초반에 지금. 그렇대. 그래서 초반에 죽으면 그렇게 쌍욕들을 했는데 엄마 욕하고 패들 날아오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한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한다는 설득이 좀 있던데. 맞. 근데 이 페이커 이 장관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데 이 4명을 다 4명인가 5명을 동시에 잡았나? 하여튼 그 사건이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가지고 대단하네. 부럽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을 엄청 잘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자, 갑니다. 이거 뭐예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써있죠? 두 글자로 뭐예요? 확률이. 정확히 얘기하면 독립, 시행률, 확률이죠. 얘는 뭐예요? 변수죠. 시그마는 합이잖아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그렇죠. 이게 평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살짝 아쉽긴 한데 얘들아, 이 시그마가 그러니까 너네는 나올 수도 있어. 너 문제에 이거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미 뭘 배운 수원을 배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있는 거니까. 어쨌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평균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x의 평균이야. 근데 얘가 무슨 확률? 독립시행 확률. 따라서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 중이지. 30번에 독립시행을 했고요. 특정 사건이 나오는 거는 3분의 1. 이걸 통해서 얘를 계산하시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읽어버리면 돼. 야, 2번을 봤더니 2번도 그거네. 확률 증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36번에 독립시행을 했고요. 6분의 1의 확률로 돼 있는 이항 분포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이 x는 0부터 36까지 이거 전개할 때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참고로 이 3은 여기다 놔도 되고 밖으로 빼도 돼. 상관없어. 안 뺄게.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말하는 게 뭐야? x제곱. 그렇지. x제곱의 평균. 그렇지? 그래서 얘는 x제곱의 평균.
얘는 뭐예요? 3x 3 곱하기 x의 평균. 근데 x의 평균 우리가 공식이 있거든. 근데 이항분포에서 x 제곱의 평균은 공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냐면 분산이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x 제곱의 평균은 분산해서 뭘 더하는 거야?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거랑 같겠네. 맞아? 이걸로 보면 돼. 분산이 얼마인가요? 평균은 6인 것 같고 분산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5 더하기 6은 30. 41 더하기 36 18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밑에 있는 3번도 똑같죠? FR이 그렇게 써있지만 얘들아 3번에 그 FR을 보면 FR 10CR 2분의 R제곱에 2분의 1 10 빼기 R제곱이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독립식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걔도 이항분포죠. 그리고 문제가 시그마 R은 0부터 얼마까지? 10까지 R제곱의 FR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야? 네, R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냥. X는 이항분포를 따르시는 겁니다. 독립시행은 10번 했고요. 특정 사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산 5의 분산은 10 곱하기 2분의 1 이게 평균이고요. 분산은 5 곱하기 또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분산이겠네. 그래서 2분의 5에서 5의 제곱 25를 더하시면 되니까 2분의 55야? 네, 거기다 2만 곱하면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 2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값 x를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아. 독립식의 확률이구나. 이항분포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x는 독립시행 n번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그 문제에서 x의 평균을 1이라고 줬으므로 n 곱하기 p가 1이고요. 분산은 10분의 9인데 이거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니까 n 곱하기 p가 1인 거지? 그럼 1-p가 10분의 9니까 p는 얼마인 거야? 10분의 1. n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확률. x가 2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얘기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문제가 0부터 10까지잖아요. 그렇죠? 0하고 1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x가 0일 확률에다가 x가 1일 확률을 더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는 x가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각각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지만 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시 0에 10분의 1에 빵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 10시 1 10분의 1에 1제곱 10분의 9에 이 둘을 더하시면 돼요. 가끔 물어본단 말입니다.
되면 그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마 문제 3번은 똑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봐. 문제 3번에 4번만 해볼게요. 문제 3번에 4번으로 갑니다. 1번, 2번, 3번은 나중에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요.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2x 빼기 5의 평균이 175고요. 2x 빼기 5의 표준 편차가 12랍니다. 그럼 보이죠? 2 곱하기 x의 평균 빼기 5가 175란 얘기니까 x의 평균이 90이란 얘기고, 표준 편차가 10이면 분산이 얼마란 얘기야? 144란 얘기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VX가 144니까 VX가 얼마란 얘기예요? 4, 32, 4, 6, 24, 36. 맞지? 그럼 평균이 90, 분산이 36이니까 90에다가 1-p를 곱하셔야 36이 될 테니 1-p는 10분의 4, p는 5분의 2니까 5분의 얼마? 3. p가 5분의 3이니까 n은 얼마가 될까요? 150.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4번에 1번만 해볼게요. 2번은 나중에 해볼까? 문제 4번을 x가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x가 4일 확률하고 x가 5일 확률이 3분의 1의 관계야. 그때 7x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돼. 아까 한 것처럼 4일 확률이잖아요. 갑니다. 10C 4 P의 4제곱 1마 P의 6제곱은 3분의 1 PCO 가야 돼요. 10CO P의 5제곱 1마이너스 P의 5제곱. 근데 뭐 들어가? 약분 들어가. P 4개 지워버려. P 1개 남아요. P 1-P 5개 지워버려. 1-P 1개 남아. 맞지? 이게 좀 짜증나네. 19, 8, 7 4, 3, 2 약분할 거야. 나 19, 8, 7, 6 5, 4, 3, 2 그러면 19, 8, 7 알리고요. 19, 8, 7 알리고 4, 3, 1, 4, 3, 1 알리고. 그럼 좌변에 누구만 남았어? 1-P만 남았네. 우변에는 3분의 1 남았고요. 5분의 6이 남았고요. P가 남았습니다. 약분하면 결국 5분의 7P가 1이 된 거니까 P는 얼마? 7분의 P값을 구하시면 돼요. 구하는 거는 야 P가 7분의 5면은 X의 평균이 얼마고? 7분의 50. 내가 구하는 거는 7, 2x죠? 그러니까 50이라고 구하시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넘어가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제 6번 해볼까요? 6번은 넘어갈게요.
읽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A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300개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 X라는 애는 분명 이항분모가 맞고 총 300번의 독립시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 뭘 써줘야 되냐면 특정 사건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이 출현할 확률을 갖다 적어야 돼요. 얘들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둘을 갖다 놓고 풀어서 뭐가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야 돼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줘야 돼요. 그걸 풀어줄게.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빼기 a의 x 플러스 3. b를 가면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커져야겠죠. 음수가 되는 건 안 될 테니까 2보다 커야 되네. a가 2보다 커야 되네. 3, 4, 5, 6이네.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그죠? 그나마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그럼 느낌 오지?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걸 조금 까다롭게 내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것 빼고는 난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또 두로 곱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이랑 예제 9번이 똑같거든. 하나만 해볼게요. 예제 8번 하나만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 평균이 80이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5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에 기대값, 평균을 말이야, 알겠지? 그거의 기대값, 평균이란 말이야. 그거의 최소값과 그때 t의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하는 건 이거네. 이거네. 너의 평균이에요.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너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의 평균이 모르는데요. t가 만약에 t라는 애가 평균이었으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분산인데 모르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 t 이렇게 가는 거야. x 빼기 t의 분산은 어떻게 할 거야? x 빼기 t의 제곱의 평균에서 x 빼기 t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x 빼기 t의 분산에서 x 빼기 t의 평균에 제곱을 더하면 되네. 그럼 각각은 구할 수 있잖아. 이 v의 x 빼기 t도 구할 수 있고 넣어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v의 x 빼기 t는 vx랑 똑같고 x의 평균에서 t를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걸 더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v의 평균은 v는 5지? 분산이니까 평균이 80이니까 80 빼기 t의 제곱이 있으니까 최소값 구할 수 있더라. 알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최소값은 5가 될 거고 최소가 되는 t는 80이 되죠. 맞지?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알고 계시면 오케이? 우리 뒤에 넘겨서 연속 확률 변수 잠깐만 얘기하고 끝낼게. 다음 시간에는 이 연속 확률 변수 뒤에 거를 연속 확률 변수 기본 설명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 이산 확률 변수
이거 개 쉬워.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요런 거 다루는 문제인데 그럼 이게 약간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1일 때 확률, 1.1일 때 확률, 1.2일 때 이거 다 더하겠어? 그런 느낌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문제는 뭐가 주어지냐면 그래프가 주어져요. 이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fx라고 부를 거고 이걸 이름을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건데 쉽게 그냥 갈게. 대신으로 여기 x축이고요. 여기가 y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fx 그림이 첫 번째 특징. 0 이상이 음수 쪽에 그려지지 않아요. 위쪽으로 그려져.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게요. 여기가 0, 여기가 4 정도라고 할게. 그럼 이게 얘들아 이 전체 넓이를 그러니까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가 지킬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셀 수가 없으니까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을 넓이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려면 전체 넓이를 1로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전체 넓이는 1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확률의 총합이랑 같은 느낌이야. 이게 확률의 총합이랑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전체 넓이는 1로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 그때 만약에 문제가 만약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다면 x라는 변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일어날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이 넓이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전체 넓이가 얼마일 테니까 1일 테니까 1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 해봤자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형의 넓이로 확률을 계산을 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끝. 이게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걸 있겠어 없겠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런 거 안 물어보겠죠. 알파부터 알파까지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얼마인가요? 알파부터 알파까지 확률은 얼마예요?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반드시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만큼을 물어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는 여기 계산할 때 지금 내가 말했잖아. 넓이가 확률이거든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우리는 정적분 개념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있었어. 옛날에는 제목이 미적분 통계 기본이었어요. 교과 문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빠졌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읽을 거리 뭐 이렇게 해서 미적분을 수투를 배운 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해가지고 있긴 있어. 뭘 구하는 게 있냐면 평균과 평균이 뭐야? 확률하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느낌에서 확률을 구할 때도 넓이고 어차피 다 더하는 것도 넓이거든. 그래서 정적분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개꿀이지. 예전에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물어보지 않아.
뒤로 잠깐 넘기면 84페이지에 가면 거기 제가 적어놓긴 했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근데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x의 평균이 뭐냐면 x랑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확률이 넓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였으면 당연히 0부터 4까지고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셔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거기도 그 개념이야. 확률 변수 x에다가 정적분값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값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평균.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곱하면 그대로. 그래서 별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개념이 빠져있다.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런 이게 저도 한 번 봤는데 이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딱 한 번 학교 선생님께서 이 평균을 내신 적이 있어요. 아 물론 애들이 다 맞췄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그 교과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수업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니 수업은 잘 들으세요. 알겠죠?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설명한 다음에 낸다고 하면 낼 줄 모르잖아. 그건. 근데 거의 웬만하면 안 내긴 해. 내가 딱 한 번 봤어. 웬만한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도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겪은 이후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지.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들어라. 알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다시 전체 넓이가 1이고요. 내가 확률을 구하는 건 넓이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는 예제 한 번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쉬워. 개 쉬워. 이거 못 풀면 진짜 말도 안 돼. 0, 2, 4가 있잖아요. 여기가 A입니다. 전체 넓이가 1이니까 A는 얼마니 벌써? 그래요. 얼마나 쉬워. 그 다음 문제가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네. 1부터 3까지. 1이 여기 있고요. 3이 여기 있습니다. 아, 2. 사다리꼴 두 개의 넓이나 더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 삼각형 넓이 두 개 빼내는 거야. 그럼 되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여기 1이 얼마야?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더하신 다음에 높이는 1이죠. 그거 몇 개니까? 2개니까 답을 구할 수 있어. 4분의 얼마? 4. 맞죠? 근데 봐봐야 되나? 다시 아까 돼 있는데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곡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나온다면 유일한 하나 나올 수 있어. 원. 4분의 1 같은 거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 그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곡선은 못 나오겠지. 물론 적분을 하면 이제 얘네는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뭐겠어?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돼. 이 빨간색 넓이 구하고 싶잖아. 잘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 중에 몇 개? 6개.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A를 구하지 않더라도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A를 구하고 확률을 구하는 걸 거 아니야. 안 해도 돼요. 그게. 그 비율만 맞으면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끝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또 오늘이나 내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연습은